42쪽에 5번에 지번의 부여 기준, 여기서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두 문제 이상 나오게 될 텐데요. 거기 1번을 보시면 북서기번법이라는 표현이 있죠.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돼서 어느 쪽으로 끝납니까? 북의 반대인 남쪽, 서의 반대인 동쪽, 남동쪽으로 지번이 끝나는 방법을 북서기번의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북서기번의 방식은 우리나라 전 세계 문명화된 국가들이 보통 글씨를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위에서 시작하면 아래쪽으로 가고, 이를 북서기번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원칙은 북서기번의 방식인데요.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지번이 부여됩니다. 첫 번째,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에는 지번은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기번의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하는데, 이때 차례대로 순차로 부여한다라는 문구가 있을 겁니다. 이게 지번의 연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 다음에는 2번이 나와야 되고, 2번 다음에는 3번이 나와야 되고, 3번 다음에는 4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4번 다음에 10번이 나오게 되면 연속성이 깨지기 때문에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식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식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번은 연속성, 차례대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번은 가능하면 번번으로 부여합니다. 두 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식 기능이 떨어진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번은 번번으로 부여합니다. 이 두 가지 원칙하에 지번을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때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하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등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이 나와 있죠.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등록 전환의 개념은 한 필지 토지가 처음에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정보를 토지대장 지적도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는 거. 옮겨서 등록하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 이를 등록전환,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이건 처음으로 등록한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걸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 왜냐면 이 등록 전환도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신규 등록과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제가 항상 이 그림을 그리죠. 그림대로 외우시는 게 암기가 좀 더 수월해요. 9필지로 구성된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9필지로 구성된 지번 부여 지역인데,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5의 1번, 6번, 7번, 7의 1번,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이 토지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서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등록 전환이죠. 맞아요. 또한 이 지역은 섬 지역이에요. 다 바다고, 여기를 바다를 메꿔서 토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신규 등록. 그러면 이때의 지번 부여 방법은 최종 지번이 7의 1번이니까 여기에 8번을 부여하면 연속성이 깨져버리죠. 따라서 8번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연속성이 깨져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번을 부여하느냐면,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유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지번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유지가 돼버립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렇게 부여하면 겹쳐버려요. 그래서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차례대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은 원칙이 뭐라고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에 의한다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되지만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돼버립니다. 7의 1번, 8번 이렇게 붙여도 연속성이 유지가 돼요. 그렇죠. 8번은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선택의 방법은 이 두 가지죠.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부여하지 않고. 이거 되셨을까요? 다시요.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이지만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함이 원칙인데 인접토지가 아예 없죠. 아예 없으니까 이때도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해도 되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인접토지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죠. 세 번째,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송도 신도시 같이 바다를 메꿔서 수십만 필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돼요. 관리가 힘들어지고 공시 기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때도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으로 지번을 부여하는데 원칙은 지번의 연속성을 위해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다시요.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뭐로 부여한다고요?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는 첫 번째,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요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이거 절대로 말로는 못 외워요. 그림을 외우셔갖고 그림을 가지고 말로 표현하시는 것이 훨씬 암기가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할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을 보실 건데, 분할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100번지, 100의 1번지, 100의 2번지, 100의 3번지, 100의 4번지, 101번지 이렇게 지번이 부여되어 있는데 이때 요 토지를 두 필지로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두 필지를. 그러면 종전에 한 필지일 때는 지번이 하나만 존재할 텐데 두 필지로 나눠졌으니까 지번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때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여기가 100의 3번.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합니다. 이때 우선해서 부여하는 방법은
북서 기반의 방식이니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왼쪽부터. 그리고 위에 부여하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요게 100의 3이니까 여기에 100의 4번을 부여하게 되면 겹쳐버립니다. 그래서 100의 4번을 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의 5번을 부여하면 겹치지 않죠.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 100의 5번이 어떻게 나왔냐면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겹치지는 않습니다. 다시요.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두 필지로. 그러면 위에서부터 부여한다고 했죠. 북서 기본의 방식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입니다. 그러면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합니다. 100의 1번. 나머지는 100의 2번을 부여하면 겹치고 100의 3번을 부여해도 겹치고 100의 4번을 부여해도 겹치고 100의 5번을 부여해도 겹쳐요. 그러면 100의 6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100의 6번은 어떻게 나왔냐면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 겁니다.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 겁니다. 이 토지를 세 필지로 분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100의 7번, 여기는 100의 8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세 필지로 또 나눠보죠.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은 이거죠.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겹치지를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100의 9번이니까 여기는 100의 10번 이렇게 부여하면 될 겁니다. 여기를 두 필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100의 4니까 100의 5번을 부여하면 겹치죠. 100의 6번을 부여해도 겹치고 7번을 부여해도 겹치고 8번을 부여해도 겹치고 9번을 부여해도 겹치고 10번을 부여해도 겹쳐요. 그럼 여기는 얼마로 부여하겠습니까? 100의 11.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 겹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말로 못 외우셔요. 저도 말로는 못 외워요. 그림을 떠올려서 말로 표현한 겁니다. 다시요. 분할의 경우에는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 겁니다. 부번을. 그러면 절대로 이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하나 먼저 보죠.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이 있을 때 분할전은 지번이 얼마입니까? 100의 1번. 그렇죠. 그런데 분할 후에는 지번이 얼마죠? 이 건축물의 대지 지번이 분할 전에는 얼마입니까? 100의 1. 그 다음에 분할 후에는 100의 6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럼 이 건축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다 바꿔야 돼요. 공문서는 공무원이 바꿔주겠지만 사문서는 거의 안 바뀔 겁니다. 그러면 사문서 같은 경우는 공식 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식 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할 전 지번과 분할 후의 지번을 일치시키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언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면 모든 저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는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100에 1번을 부여하면 돼요. 그럼 이쪽은 100에 6번을 부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되셔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를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가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100번. 그러면 여기가 100의 7번, 여기를 100의 8번으로 부여하면 돼요.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됩니까? 100의 2번, 여기는 100의 9번, 여기는 100의 10번. 이렇게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00의 3번, 그럼 이쪽을 100의 5번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다면 여기가 100의 4번, 이쪽에 100의 10을 11 이렇게 부여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하죠. 분할의 경우 지번 부여 방법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번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번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면 될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쳐서 지적공부에 한 필지로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100번, 101번, 102번, 103번. 이 합병은 네 필지가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는 게 합병인데 네 필지마다 지번이 존재하니까 지번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 근데 한 필지로 합쳐지니까 지번이 1개만 필요합니다. 그럼 합병의 토지에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이쪽에 부여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100의 9번, 여기는 101의 7번, 102의 3번, 103의 5번. 이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개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지번을 부여하게 될 텐데요. 이때 선택의 기준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선순위를 판단하는 대상은 본번입니다. 본번을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를 판단합니다. 그럼 여기에 얼마로 부여합니까? 본번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 네? 100의 9가 될 겁니다.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야 될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100의 9번, 여기는 101의 7번, 여기는 102번, 여기는 103번. 이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이 경우와 다르죠. 이쪽은 전부 다 본번, 이쪽은 전부 다 부번이 존재하죠. 근데 이쪽에서는 부번이 있는 것도 있고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합병의 지번은 가능하면 본번을 부여하는 것이 지번 부여의 원칙이니까 이때는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뭐로 부여해야 되겠습니까? 102번.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걸 합병이라고 하는데 합병의 지번 부여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이때 이 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본번을 기준으로 선순위를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는 본번만으로 된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될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네. 근데 이 경우도 건축물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건축물,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물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이 있어도 건축물 무시하고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합니다.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하게 돼요. 이게 분할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따라서 분할과 비교해서 자주 출제를 합니다. 이게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건축물이 있는 집안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다면 이때는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때는 건축물이 있는 집안을 합병의 집원으로 부여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이게 분할과의 결정적인 차이여서 분할과 비교해서 자주 출제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분할은 신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합병은 반드시 신청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보실 건데요. 먼저 지적, 확정, 측량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 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때는 토지의 모양이 중구난방일 겁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가 바둑판 모양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깔끔하게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가 깔끔한 모양으로 정리가 됩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먼저 소재지는 안 바뀝니다. 토지가 이사가는 건 아니니까. 다만 지번은 어떨까요? 바뀝니다. 왜요?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그렇죠. 지번은 바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목도 바뀌는 토지가 많이 있을 겁니다.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대지가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경계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면적은요. 경계가 바뀌니까 면적도 바뀔 테고 경계가 바뀌니까 좌표값이 있다면 좌표값도 바뀔 겁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이 새롭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값이 달라지니까 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해야 되겠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따라서 면적, 경계, 좌표값을 수집하기 위한 측량. 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같은 토지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 토지의 모양이 바둑판 모양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토지에 관한 정보 지적을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되고 이때 면적, 경계, 좌표값은 측량을 통해서 확정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측량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적, 확정, 측량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이나 토지개발 사업이 나오게 되면 지적, 확정, 측량은 같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야 되겠죠. 이때 부여하는 방법이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불러요. 이 지역은 난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토지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토지들이 존재하니까 지번도 있겠죠. 지번도 여기는 100번, 예를 들어서 100의 1번, 100의 2번, 여기는 100의 3번, 여기는 100의 4번, 여기는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113번, 114번, 115번, 116번, 117번 이렇게 지번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지번이. 그런데 이쪽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의 모양이 바뀔 겁니다. 토지의 모양이 바뀔 테고요. 이쪽은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뀌겠죠. 그렇죠.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제외된 지역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지역인데 이쪽은 토지의 모양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제가 정말 그래서 그리기 싫어하는 그림이에요. 그래도 뭐 비슷하게 똑같죠? 네. 토지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지번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여기는 얼마일까요? 100의 3번. 여기는 100의 4번. 여기는 105번. 여기는 114번. 여기는 115번. 여기는 116번. 117번이 될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 이제 이쪽에 지번을 부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 부여하는 겁니다. 즉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의 지번은 뭐가 있죠?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3번. 이쪽도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됐으니까 지적 확정 측량 시행지역이죠. 그래서 100의 3번.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닐 테니까 빼고 여기는 이쪽이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돼 있죠. 100에 105번, 그 다음에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113번, 114번. 이 지번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이 지번 중에서 일정한 개수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먼저 이 중에서 선택하는 방법은 첫 번째 본번을 선택합니다. 저기 써놨죠.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은 연수성 유지, 가능하면 본번. 그래서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워서 거의 출제가 안 되다가 이게 4년 전인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그 출제된 게 요겁니다. 종전 지번 중에서 뭘 선택한다고요? 본번.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의 지번 중에서 본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은 다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117번은 빠졌네. 빠졌죠? 여기 117번. 그렇죠. 첫 번째 선택의 기준은 뭐라고요? 110. 본번. 본번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경계에 걸친 지번들이 있죠. 이 경계에 걸친 지번은 이쪽에서 이미 사용 중입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이미 사용 중이기 때문에 이쪽에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겹치니까. 맞아요. 따라서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해야 됩니다. 경계에 걸친 지번은 이 지적 확정 측량 시행 지역 바깥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시죠? 그러면 경계에 걸친 지번은 뭐가 있습니까? 100의 3번은 이미 제거가 됐고 그 다음에 105번 제거, 그 다음에 114번 제거, 그 다음에 117번 제거.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할 텐데 100번, 그 다음에 106번, 그 다음에 여기는 107번, 여기는 108번, 109번, 110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야 될 텐데 이렇게 부여하면 이상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왜냐면 본번과 부번은 부번이란 말 자체가 본번에 붙은 지번이에요. 따라서 부번으로 구성된 토지는 본번 옆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본번은 이쪽에 있는데 본번의 토지는 이쪽에 있는데 부번으로 구성된 지번은 여기 있죠. 이거는 부번이란 말 자체와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따라서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100번도 제거를 시켜야 됩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부번은 본번 토지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100번을 부여하면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0번을 부여할 수가 없게 돼요. 이거 좀 어려운데 그럼 이거를 말로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지번의 토지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본번이 같은 지번은.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들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이거는 제외를 시켜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시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어떻게 된다고요? 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이 빠집니다. 이거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100번이 제외가 됐으니까. 그럼 지번은 이제 100번이 빠졌으니까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이렇게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지번들이 있죠. 맞습니까? 이 선택받지 못한 지번은 결번 처리를 합니다. 결번 처리라는 것은 결은 결석한다 할 때 결이고요. 번은 지번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결자는 빠지다 결자예요. 빠진 결자. 그래서 빠진 지번을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디로부터 빠졌을까요? 지적 공부에서. 지적 공부에서 빠진 지번을 결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결번은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이 결번 대장을 통해서 영구히 보존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지적 공부에서 빠진 번호는 결번 대장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하는데요. 뭐라고 자꾸 출제하냐면 지번 대장으로 출제합니다. 지번 대장이라는 건 없어요. 지번 대장이 아니라 결번 대장. 두 번째, 이 결번 대장은 지적 공부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이것도 자주 물어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번은 결번 대장에 등록하지만 영구히 보존하지는 않는다. 또는 10년 동안 보존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다 틀린 지문입니다. 영구 보존 장부입니다. 얼핏 되셨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다시요.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이라고 부르는데 원칙은 종전 지번 중에서 뭘 선택한다고요? 본번. 이때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합니다. 경계에 걸친 지번은 왜 제외가 될까요?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를 합니다.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외를 시킵니다. 본번이 같은 지번도 제외를 시킵니다. 그 나머지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게 됩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되셨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여기가 9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9필지로. 그러면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8개. 그렇죠. 그런데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9개.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는 9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하면 여기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여기는 비게 돼요. 이러한 관계에 있다면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적을 때는 지번이 모자르기 때문에 빈 토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맞아요. 따라서 이러한 원칙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이때는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고 첫 번째 블록을 정합니다. 1블록, 2블록, 3블록. 블록을 정한 다음에 블록별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는 106, 여기는 107, 그리고 여기는 108. 블록을 정해서 블록별로 지번을 부여한 후 그 안에서 부번을 부여합니다. 부번을. 그래서 여기는 106에 1, 106에 2, 여기는 107에 1, 107에 2, 여기는 108에 1, 108에 2. 블록별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택받지 못한 지번들은 다 결번 처리를 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다시요.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뭐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117번. 맞아요. 이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그리고 전부 다 결번 처리합니다. 다시요.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원칙은 사용할 수가 없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합니다. 이게 바로 지적 확정 증명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에요. 다시요. 이 지적 확정 증명 시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첫 번째 원칙은 뭐죠?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을 부여합니다. 이 본번 중에서 제외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계에 걸친 지번은 제외합니다. 왜? 겹치니까. 두 번째, 지적 확정 증명 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증명 시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제외를 합니다. 왜?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이 원칙은 사용할 수 없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블록을 정해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차례대로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셔요? 이 방법을 지적 확정 증명 시시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선 이 방법을 사용하겠죠. 네. 맞아요. 두 번째,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에서 이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도 이 방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뭐냐면 지적 확정 증명 시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달라고 여러 번 부탁드렸죠. 도축 지행 확정, 도축 지행 확정,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축척 변경 지역, 지번 변경 지역, 행정구역 개편 지역에서는 확정, 지적 확정 증명 시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축적변경지역, 지번변경지역, 행정구역 개편지역에서는 이 방법을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아마 두 문제,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얼핏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거기 43쪽에 밑줄 쳐져 있습니까? 안 쳐져 있습니까? 쳐져 있어요. 43쪽에 안 돼 있죠? 네. 밑줄 쳐보죠. 먼저 43쪽에 동글뱅이 2번을 보시면 원칙은 뭐죠? 밑줄 치죠? 끝에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밑줄 쳐져 있습니까?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네? 쳤어요 다? 그러면 이제 안 쳐도 되겠네요.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44쪽을 보시면 6번에 지적 확정 측량 시시지역의 지번부여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그 옆에 도축지행 확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네,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45쪽에 지번의 변경 나와 있는데요. 둘째 줄에 지적소관청 나와 있죠? 네,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습니까? 밑줄. 맨 오른쪽에 일부 밑줄, 전부 밑줄.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번을 처음 부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지적소관청이 재량껏 부여하는 겁니다. 공식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런데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반드시 한 단계 더 높은 국가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국가기관 누구죠?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의 승인. 처음에 지번을 부여할 때는 승인이 필요 없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반드시 승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부도 바꿀 수 있고 일부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인가? 빠졌나? 110. 없었어요. 8개밖에. 그러네요. 아까 6개 있을 때, 6개 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인데, 보면 연속성이 깨지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 106, 107, 108, 그 다음에 여기는 109, 여기는 110, 이거 아닌데? 맨 처음에 어떻게 부여했지? 어떻게 부여했나요? 106, 107. 여기서 잘 안 나오네. 네. 만약에 이렇게 부여했는데 연속성이 깨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그때는 지번을 어떻게 하는 겁니다? 지적소관청이 바꾸는 겁니다. 이때 연속성이 깨진다고 한다면 얼핏 이해가 되셔요?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상 절차 뭐 이런 거는 모르셔도 되고 지번의 부여 방법은 도축지행 확정 그 방법을 쓰겠죠. 그 다음에 147쪽을 보시면 지목을 보겠습니다. 지목 이건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